이집트인들이 테베라 불렀던 곳. 오늘날 우리가 룩소르라 부르는 이 땅은 나일강 위에서 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서 찬란한 문명을 부과했던 이곳에서 우리의 첫 여정은 인간이 신에게 바친 가장 거대한 선물 카르낙 신전으로 향합니다. 신전으로 향하는 길목, 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들이 참배객을 맞이합니다. 태양신 아몬의 상징인 양의 형상을 한 이 수호자들은 파라오의 권위를 지탱하며 수천 년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람세스 2세와 세트 1세 그리고 수많은 파라오가 2000년에 걸쳐 쌓아올린 믿음의 결정체 카르낙.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우주의 중심이자 아몬신이 지상에 머무는 거처였습니다. 탐문을 지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도르숲이 펼쳐집니다.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대열주실. 가장 높은 기둥은 무려 23m에 달합니다. 기둥마다 빼곡히 새겨진 상형 문자와 부조는 파라오들이 신에게 바친 승전보이자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채색 조각들은 당시 이 공간이 얼마나 신성하고 화려했는지를 웅변합니다. 신전에는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스트 여왕이 자신의 치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셉스투 남편인 투트모스 1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하셉스투가 세운 또 하나의 오벨리스크, 허리가 잘린 채 바닥에 누워 고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2022년 4월 수천 년 만에 다시 하늘을 향해 일어서서 여왕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완 채석장에는 바이산에서 떼어내다 균열이 생겨 멈춰버린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셉스투 여왕의 명으로 제작 중이었지요. 이곳에서 캐낸 바위를 나일강을 이용해 카르낙까지 운반한 것입니다. 신전 한 구석, 작은 쇳덩굴의 조각 주변을 사람들이 돌고 있습니다. N쪽으로 7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현대의 믿음은 고대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2년간의 섭정 끝에 정식 왕이 된 투트모스 3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카르낙을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매는 지금도 신전 구석구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무릎 속에 잠들어 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카르낙 신전. 이곳은 신을 향한 갈망과 최고의 권력을 꿈꿨던 파라오들이 뜨거웠던 정치적 각축장이었습니다. 카르낙 신전에서 시작된 신들의 행차는 약 3km에 달하는 스핑크스의 호위를 받으며 룩소르 신전에 닿습니다. 이집트 테베의 위대한 유산 룩소르 신전입니다. 웅장한 탐문 앞에는 당대 최고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거상이 위엄있게 서 있습니다. 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오벨리스크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쌍이었던 나머지 하나는 1830년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 1세에게 선물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탐문을 지나면 람세스 2세의 광장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투트모스 3세의 작은 사당을 보존하기 위해 신전 측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설계된 이 공간은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많은 기둥과 거상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세월을 따라 신앙이 겹친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신전 벽면 위에는 이슬람의 아비엘 하가그 모스크가, 또 다른 광장에는 초기 기독교 콥트교회의 성화가 남아있어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의 공전을 보여줍니다. 신전 가장 안쪽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당입니다. 아멘호테프 3세가 세운 원래의 지성소 자리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 자신을 이집트 파라오이자 아몬 신의 아들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곳에 부조를 남겼습니다. 광장 끝자락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은 투탕카멘 부부상을 만납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진 따뜻한 손길은 투박한 석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부부의 모습은 대박물관 투탕카멘 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탕카멘의 안내를 받듯 안쪽으로 들어서면 신전의 본래 중심인 아멘호텝 3세의 광장에 도달합니다. 이순계의 우아한 파피루스 기둥들이 자아내는 신성한 분위기는 고대 이집트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나일강 건너 룩소르의 서쪽 거대한 두 석상이 침묵으로 관문을 지킵니다. memnon의 거상이라 불리는 이들은 지나간 제국의 영광과 세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거상을 뒤로하고 저 멀리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거대한 신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스투, 그녀가 신과 자신을 위해 세운 장제전입니다. 기둥마다 서 있는 석상들은 수염을 붙인 남성 파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에서 왕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그녀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죽음이 신 아누비스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곳의 벽화들은 수천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어제 그린 듯 생생한 빛깔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풍요로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어 당시 이집트가 누렸던 번영을 짐작케 합니다. 여왕이 신에게 단지를 바치며 경의를 표합니다. 대박물관에 있는 하트셉스투 석상에도 신에게 단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신전 벽에 그려진 푼투 원장을 떠났던 용맹한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 하토레의 부드러운 미소가 신전 곳곳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신성한 황소로 표현되는 하토리 여신의 보살핌을 받는 여왕의 모습이 벽마다 부조로 남겨 자신의 신화를 영원히 남겼습니다. 신왕국 시대 그 마지막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장제전 메드넷 하브입니다. 이곳은 왕의 사후세계를 위한 안식처인 동시에 위기에 처한 제국을 지켜내려 했던 한 파라오의 치열한 기록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거대한 원지와 벽면에는 성스러운 신의 모습과 처절한 전쟁의 참상이 교차합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다 민족과의 혈전. 람세스 3세는 이 거센 침략을 격퇴하며 제국의 몰락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시선을 위로 옮기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찬란한 색채. 이집트 블루라 불리는 푸른 바탕 위로 밤하늘처럼 박힌 별들은 이곳이 지상이 아닌 영원한 천상의 공간임을 말해줍니다. 람세스 3세의 장제 신전입니다. 야, 부조에 색을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색이 아직도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람세스 3세의 장제 신전은요,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뛰어난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신전의 주인인 람세스 3세의 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티에는 자신의 아들 펜타우레트를 파라오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조사 결과 람세스 3세는 목이 베어 살해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암살은 성공했지만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던 야욕은 실패했습니다. 메디네드 하브는 제국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한 파라오의 영광과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메디네드 하브가 파라오의 업적을 기리는 지상의 공간이라면 이제 그의 지친 영혼이 잠든 진짜 안식처를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람세스 3세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입구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하프 연주자의 방입니다. 두 명의 눈먼 악사가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하프 연주자의 노래는 신에 대한 경외심을 담는 일종의 종교적 서사시였습니다. 무덤 깊숙한 곳, 통로 양옆은 대칭의 미학이 돋보이는 영광의 복도입니다. 입구 상단 벽화에는 파라오가 죽음과 부활의 왕 오시리스와 황혼의 태양신 아툼을 만납니다. 지상의 왕에서 하늘의 신으로 거듭납니다. 계속 이어지는 화려한 복도. 가장 우리를 먼저 맞이하는 것은 아멘테트 여신입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가슴에 모은 그녀의 단아한 자태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하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신성한 주문을 외웁니다. 파라오는 창조의 신 푸타 앞에 서서 불을 피워올립니다. 검은 피부의 푸타신은 사후 세계에서도 파라오의 통치권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는 듯합니다. 손에 든 작은 향로는 신을 향한 끝없는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버틴 선명한 안료들은 당시 이집트 예술가들이 파라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복도 천장에 밤하늘의 별이 이어집니다. 파라오의 영혼이 밤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믿음을 시각화하는 것이죠. 여정의 끝자락, 검은 자칼의 형상을 한 아누비스가 매서운 눈빛으로 무덤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의 미라를 시트로 촬영하자 목 깊숙이 새겨진 날카로운 칼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화려한 벽화로 가득한 묘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뒤로한 채 영생을 꿈꾸는 왕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울부짖는 듯한 표정의 이 남자는 왕을 암살한 아들 펜타울의 왕자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대가로 가죽으로 꽁꽁 묶여 매장되었습니다. 사후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세티 1세의 무덤입니다. 신왕국시대 무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완벽한 예술 작품이 가득한 곳입니다. 무덤은 지하 깊숙이 하강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무덤의 길이는 무려 137m에 달합니다. 세티 1세의 무덤입니다. 라암세스 2세의 아버지죠. 이 무덤의 벽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조각한 정교한 채색 부조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합니다. 태양신 라가 태양의 배를 타고 밤의 여정을 떠납니다. 태양신 앞뒤로는 그의 항해를 돕는 신들이 서 있습니다. 깊은 수직 통로를 지나면 화려한 기둥홀이 나타납니다. 이 방은 무덤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하토르, 이시스, 오시리스 등 주요 신들과 왕이 교감하는 장면들이 기둥마다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 바탕에 황금빛 별들이 수놓아진 천문도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세티 1세, 그의 영혼을 보호하던 석관은 발견자가 영국으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석관은 런던의 박물관으로, 석관이 품었던 육신은 카이로의 박물관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유물은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고국과 안식처를 동시에 잃어버린 파라오의 슬픈 유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지독한 상실의 무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 반대편에는 귀족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도굴꾼들의 비밀 통로처럼 보입니다. 거친 안반을 뚫은 좁은 동굴을 통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자 3,400년의 세월을 견디어온 선명한 색채가 불빛을 타고 살아납니다. 음식을 나르는 이들의 행렬을 지나 우리는 더 깊은 침묵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귀족의 무덤 벽화입니다. 기가 막힌 벽화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거는 귀족 가족의 묘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시장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이 아닌 귀족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벽면의 주인공은 센네페르와 그의 아내 메리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건네는 푸른 연꽃의 향기는 죽음을 넘어선 재생을 의미합니다. 지하 세계의 왕 오시리스 앞에서 영생을 허락받고 거룩한 성지 아비도스를 향해 돛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무덤의 백미는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거칠게 깎인 천장을 그대로 살려 그려넣은 끝없는 포도넝쿨. 아몬 신전의 정원을 관리했던 그답게 센네페르는 자신의 무덤 천장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풍요로운 포도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동굴을 생명이 넘치는 낙원으로 바꾼 마법. 센네페르는 이곳에서 3,400년째 지지 않는 포도를 수확하며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의 가장 찬란했던 여름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흰들이 땅 카르나기 거대한 열주숲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파라오의 권위가 하늘에 닿았음을 말이죠.